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시장이 좀 답답하게 가네요. 3일 연속으로 1조가 넘게 지난번에 샀던 것들 다시 다 팔아버렸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자꾸 샀다 팔았다, 뭐 삼성전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정신없게 하고 있네요. 오늘은 신풍제약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등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제가 경고해드렸습니다. 수많은 신풍제약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하한가 가도 절대 매수 금지. 4개월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더 떨어졌습니다. 마약카드 같은 투기 주식 절대 매수 금지 종목 신풍제약 1년 전이 이때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마지막에 피보는 거는 여러분 신풍제약이 지금 10조 대 은행주들 신풍제약이 도대체 어디 있는 회사죠? 신풍제약 보신 적 있나요? 신풍제약이 무슨 영향을 가지고 있지 지금?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2020년 9월 21일 날 제가 영상으로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께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 방송을 했던 그 종목입니다. 9월 20일이지 맞죠? 20만 4천원.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돼 있느냐? 3만 1,45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전주였던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10조였던 회사의 재무제표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약이 나와야 되는데 약이 나와도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약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횡령에 뭐 나쁜 짓을 다 해버린 거죠. 결국 이 회사는 어떤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큰 아픔을 안겨준 거죠. 대주주도 막 매도 중간에 했었죠. 그런 과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10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0조대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비교한다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10조인데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익이 4조 4천억입니다. 10조짜리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3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3조 3천억, 작년 2조 6천억, 합산 거의 6조의 돈을 벌었습니다. 기업의 가치의 절반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내년에 또 3조 4천억 봅니다. 그럼 합산해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 10조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12조짜리 회사. 믿어지시나요? 12조짜리 회사인데 현금 10조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합병을 해도 되겠죠. 인수를 해도 되겠죠. 기업을 하나 사도 됩니다. 10조면 뭐 중견증권사 하나 사도 상관이 없어요. 교보증권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입니다. 교보증권 사버리면 돼요. KTB증권 3,900억입니다. 뭐 프리미엄 줘서 5천억 정도 주고 사버리면 됩니다.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는 앞으로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무서운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금융주들이 시장에 큰 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 3년 내에 거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일 겁니다.
앞으로 금융주만 올라가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는 항상 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 주식투자 비중의 일부분을 포지셔닝을 해둬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는 앞으로의 어떤 주식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올해 연말에 배당을 받고 좀 힘들지만 배당락을 겪고 가져가도 될 법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히려 배당락 됐을 때 그 이후에 지지부진할 때 사도 될 정도고, 예를 들어서 10%는 지금 샀는데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10% 비중은 그냥 배당 받고 가도 될 정도로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한 20% 정도는 금융주를 가져가야 될 정도의 사입니다. 이런 신풍지약 같은 기업 대비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왜 제가 그 셀트리온을 이제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드렸다 그랬냐면, 비록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같이 하락하긴 했으나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은 현재 약이 안 나온 상태고, 셀트리온은 레키노라는 약이 나온 상태에서 유럽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은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나중에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은 같이 빠지긴 했죠. 같이 빠졌습니다. 55%, 53%, 48%, 신풍제약이나 이거나 떨어진 건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약이 나온 상태이며, 그 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이 기대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란 함수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주가는, 좋은 회사의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한다. 좋은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그 돈을 양분으로 바탕으로,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를 바탕으로, R&D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갈 수 있는 거죠. 또 가슴 떨어질 때는 같이 빠질 수 있죠. 투자 심리에 의해서, 어떤 투자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금리 상승에 의해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가 상승되었고요.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회수할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주식 투자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은행 예금리가 3%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 받나, 그냥 리스크 감안해서 10% 20% 버나 그게 그거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가 인상할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케이스는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실적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른 물가 상승 대비 주가 상승이 미친 어떤 현재의 위치는 급등 이후에 이미 선조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이 또 다시 수립되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전체적인 어떤 참고하죠. 예. 현상, 이제 상반기에 높았다가 지금 하반기에 빠졌다가, 그렇죠? 높았다가 빠졌다가 다시 내년 상반기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일단 이 신풍제약이라는 주식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떨어졌더라도 셀트리온처럼 어떤 레키노라는 명확한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오늘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보다시피 인플레트라,
바이오 시뮬러 기술, 인플렉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이 22%로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약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잡히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앞으로 향후 투자 습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키움증권연구원은 지난 7월에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간의 소송이 비용을 어쩌고저쩌고 트룩시맙 점유율은 1.3% 늘어나. 트룩시맙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트룩시맙, 리투시맙. 예. 그래서 현재 본업도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셀트리온이 본업도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바로 레키노나 계약입니다. 자, 지금 계약이 제가 봤을 때 조금씩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작은 자질자질한 거는 오히려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선제적으로 수출을 이미 보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시즌이라는 기업이 엄청난 수출을 했으나 그걸 일일이 보고는 안 했어요. 그쵸? 잘 기억하실 겁니다. 시즌이 기억나시겠지만 엄청난 수출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무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죠. 이 6천억이란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이 매출액이 1조 2천억 나올 때 그 계약들 다 보고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공시했나요? 안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수출 보낼 때마다 어느 제약사와 뭐 어느 나라와 어디와 했다. 없었습니다. 그냥 다 보내버리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이 레키노라가 이미 팔려 나가고 있는 것도 그냥 아름아름 가는 거지. 그거를 계약 공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견적서를 보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을 협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뭐 셀트리온 관계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셀트리온 직원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리고 매출이 얼마다 뭐 IR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거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돼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시 전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국내만 보더라도 자, 이 말인 요양병원에서까지 이제 레키노라를 투여할 수 있겠다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키노라가 이번 3분기에는 이번 4분기에는 반영이 좀 더 되겠네. 감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여기 나와있지만 지금 뭐 다다음 주 되면 지금 현재 23,781명이 환자에 투여됐다고 했죠. 11월 18일까지.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21,000명대였는데 벌써 뭐 2,000명 이상 또 투여했다는 거는 이거 한 개 계산했을 때 한 개가 가격이 꽤 되죠. 예, 그러면 매출이 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 4,000명대, 3,000명대 이렇게 나오면 한 달 뒤에 분명히 이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12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 요때 바짝 나온 것들에 대해서 내년 4분기 실적 발표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올해는 비록 셀트리온이 좀 힘든 국면을 이어가겠지만 내년에는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국내외 뭐 가까운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또 수출에 대한 요구가 견적서가 들어와서 계속 보내고 있었다. 판매가 되고 있었다.
다만 공시만 안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12월 중순에 발표를 해버린다. 이러면 또 기대 이상의 주가 퍼포먼스도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신풍제약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맞고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납니다. 자, 또 이제 3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또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결과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좀 팔았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그렇게 주가가 뭐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퍼포먼스가 안 나. 공매도 좀 나왔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봐야죠. 자, 오늘은 한 8만 정도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이 조금 주춤했네요. 어제는 연기금이 열심히 팔더니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주가를 좀 약간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순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수하게 매수, 매도, 순수하게. 네, 그래도 순수하게 매수한 외국인도 있다. 싸게 산 외국인도 있다. 지금 이 손바뀐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셀트리온 현재가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한 머니인 거죠. 이 머니들은. 예, 지금 이 반대로 이 머니들은 굉장히 그동안 지치는 돈들이죠. 분명히 사고 팔고 있습니다. 팔고 사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팔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이 순매수로만 주식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셀렐은 어제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나가고 오늘 들어온 건 있나요? 순수하게 계속 전혀 다른 집단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집단에서 싸게 사고 있는 집단이 지금 이 가격대 8만원대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8만원에 공매도하는 집단도 있겠죠. 예, 공매도하는 집단도 있겠지만 이 공매도한 것들을 사는 집단도 있다. 예. 그렇죠? 순수하게 매수한 게 46만 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46만 주가 거래가 됐다는 것이 누군가는 46만 주를 이 가격에 판 거고 누군가는 46만 주를 이 가격에 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대가 누군가는 40만원에 산 사람이 지금 20만원에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네. 누군가는 35만원에 산 사람이 지금 20만원에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누군가는 40만원에 샀던 사람이 손절매를 한 거를 20만원에 샀다. 그러면 손이 자꾸 바뀌고 있다. 손이 바뀌었다는 거는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의 평균 단가는 지금 사고 있는 사람의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지친 사람들의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의 손절매 물량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그 주인의 어떤 성향은 현재 주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사람은 배포가 크다. 손이 크다. 돈도 많다. 그래서 주주의 수는 40만원일 때 개인 투자자의 수가 10만 명이라면 현재 개인 투자자의 수는 7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30% 이상은 없어졌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또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40만원에 35만원에 산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끔 세력들은 더 흔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더 폭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20만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사랑은 안 된다. 과도한 사랑은 안 된다. 적절한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셀트리온이 오든 어떤 은행주가 오든 그 투자의 길은 올바른 길이고 정도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